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며 안양, 과천, 수원 등 경기도권의 아파트값이 들썩인다는 기사가 보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석수동 역세권 단지 등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 아파트가 많아 낙후된 이미지였던 안양 만안구 역시 대규모 정비 사업을 만나 재건축 아파트로 황골 탈퇴하며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며 안양의 부동산 시장이 정말 뒤바뀔 수 있을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동안구와 만안구로 나뉘어진 안양시는 서울 인구 분산을 위해 만들어진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평촌 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했죠. 당시 분당이나 일산보다도 먼저 선정되어 4만 2천여 세대로 계획되었던 평촌 신도시는 아파트 대단지 입주와 더불어 범계역과 평촌역을 지나는 4호선도 개통되면서 역세권 상권이나 학군까지 큰 발전을 이루는데요. 이렇게 급격한 발전과 함께 평촌에 엄청난 거품이 끼면서 버블 세븐으로 지정되었지만 용인과 마찬가지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급격한 하락세를 타게 됩니다. 반면 만안구는 버블 세븐 시기에 노후화된 아파트에 평촌 대비 열악한 인프라로 평촌 신도시가 있는 동안구보다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리먼 이후에 감소폭 역시 적었고요. 이후 초이노믹스로 인해 동안구의 거래량이 늘었지만 만안구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게 늘어난 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두 지역의 인프라는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곳이지만 특히 안산, 시흥 등에서 서울로 가는 경유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수대로를 중심으로 출퇴근길에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은 공통적인 스트레스죠. 하지만 대중교통에서는 환승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래도 1호선의 만안구보다는 서울 강남권으로 가기 수월한 4호선의 동안구가 훨씬 유리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안양을 지나는 1호선은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에 철도가 깔려있는 구간이라 두 지역을 확실히 구분짓는 역할을 하고 있어 왕래가 불편하고 상권 또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시설이 거의 다 평촌 쪽에만 몰려있기 때문에 실거주 입지상 차이가 상당히 나는 편이죠. 하지만 2018년 8.27 대책에서 동안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규제가 시작되었고 이어서 9.13 대책까지 발표되자 올해 상반기 만안구와 비슷할 정도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며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는데요. 올해 하반기가 되면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과 거래량이 불법, 편법 대출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따라서 상승했고 이 방법들이 11 부동산 대책으로 막히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울의 투기 세력들이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면서 스타 강사 파엑스가 과천, 성남, 하남, 광명과 함께 찍어준 지역인 안양으로 투기 수요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2018년 기준 연한이 1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85%, 20년 이상의 아파트 비율이 53%로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은 안양이기에 비규제 지역인 만안구에 재건축 입주권을 노리거나 입지 좋은 역세권 아파트들을 상대적으로 싸게 산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여기에 월곶 판교선과 인덕원 동탄선, 신안산선의 교통호재를 강조하며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서울까지 연결되어 가장 큰 호재가 되는 신안산선부터 보자면 안양에는 석수역 하나만 지나며 노량진의 1-9호선 환승역처럼 1호선 석수역과 연결할 예정인데요. 새로 들어오는 노선이 기존의 1호선 노선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실질적으로 대형 호재는 아니죠. 그냥 서두에 말씀드렸듯 석수동 역세권 아파트 단지들 중 어딘가를 띄우기 위한 호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네요. 2021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월곶 판교선은 완성된다면 백옷 신도시나 장현지구, 광명, 안양, 과천, 판교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해지므로 수도권 동부로 이동할 때 상당히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연결되지는 않아 메인 노선은 아닌 만큼 이 역시 큰 호재로 보기는 어렵죠.
마지막으로 보실 인덕원 동탄선은 2014년 타당성 조사는 통과했지만 혹의 사거리 등의 역이 추가되는 문제로 사업비가 크게 늘면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했죠. 결국 빠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비 추가분을 부담하면서 2021년 착공해서 2026년에 개통하는 일정으로 기존보다 5년가량 연기됩니다. 게다가 인덕원 동탄선은 사실 수원이나 동탄에서 인덕원 방면까지 한 번에 오기 위한 노선이지 이 역시 서울로 연결되는 핵심 노선이 아닌데요. 즉 안양의 호재라기보다 수원 동탄의 호재이며 이 역시 서울 접근성이 크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 수도권 도시 간의 연결이기에 큰 호재로 보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이 정도의 호재로 평촌의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마구 붙는다고 하며 분양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 및 경쟁률을 높이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호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큰 도움이 안 되는 교통이 한참 뒤에 생기는데 과연 이것이 1억씩 웃돈이 붙을 정도의 호재인지 그보다는 호재를 이용한 가격 띄우기로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적당한 호재와 더불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가까운 안양 역시 6, 7월부터 거래량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명학역 근처에 있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는 9.13 이후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 5건 이하의 거래량을 보이며 가격 역시 6억 4천 정도로 떨어졌으나 6월의 거래량이 17건으로 늘어나더니 지금은 7억 초반까지 가격이 올랐고 안양동 삼성 레미안 전용 79제곱미터 역시 4억 후반까지 가격이 떨어졌으나 올해 7월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며 현재는 5억 초반까지 올랐죠. 이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10일 부동산 긴급대책으로 대출을 받아도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수요들이 안양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안양청과 안양역을 끼고 있으면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맞춰서 재건축 기대감이 큰 지능 아파트의 경우는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엑스숑이 언급한 만큼 다른 스타 강사들도 찍어줬다는 의심이 들긴 하네요. 4억 중반까지 떨어졌던 지능 아파트의 전용 71제곱미터는 10월에 9건까지 거래가 늘어나며 지금은 5억 초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양의 신축 아파트 희소성에 스타 강사의 찍어주기와 기자들의 호도가 콜라보를 이루며 양념을 쳐주니 건설사들의 의도대로 분양 현장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게 되는데요. 10월에 분양한 안양 예술공원 두산위부는 평균 45대 1이라는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일반 분양 250세대가 4일 만에 완판되었죠. 동안구 역시 11월에 청약을 접수한 힐스테이트 비산 파크뷰가 평균 청약 경쟁률 5.5대 1로 만안구보단 약하지만 1순위에서 마감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분양 현장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재건축 연한에 임박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안양의 부동산 시장은 건설사들이 먹을 것도 많아 미리 시세를 형성해 놓느라 조만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기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시세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의 거래들이 재건축 단지들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원래 처음부터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라 애초부터 안양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에 핀셋 규제로 서울에만 27개 동이 지정되니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고 하며 마치 그 이전에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거래가 주춤했던 것처럼 갖은 호도 기사를 만들어내는 기레기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급지에서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저렴한 공급이 나오기 시작하면 연쇄 효과로 분양가가 하락할 것은 불보듯 뻔함에도 이런 억지 가격 띄우기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아파트를 비싸게 거래하도록 가격을 선도해 임금까지 시세를 올린 후 추후 이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때 고가로 분양하려는 건설사들의 의도를 너무나도 대놓고 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뉴스나 홍보물에서 개발 호재나 분양가 상한제를 왜곡 해석하는 과장 광고가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호가를 높여서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 드디어 안양은 상승세를 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지만 지금 안양 아파트를 비싸게 거래하는 건 안양. 왜냐면 앞에서 말했듯 상급지의 하락세가 시작되면 안양은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길게 생각하면 결과는 뻔한데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의 부동산 시장은 버블세븐이었던 평촌이 속한 동안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며 한동안 투기 수요들의 유입이 줄어들었었죠. 그러나 올해 중순부터 서울에 불법 편법 대출들이 유행하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안양 역시 다시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 부동산 긴급대책으로 전세 스와핑이나 매매 사업자 등 편법 대출이 막히자 경기도권에서 규제가 심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실거주에게 실효성은 없지만 호도하기는 좋은 많은 개발 호재와 함께 이전부터 언급된 스타 강사들의 추천까지 겹치며 일시적으로 안양의 투기 수요들이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면서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여 유입되는 초보 투기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스타 강사와 언론 기사의 말만 믿고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가격이 오르며 잘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반대로 팔 때가 되면 비슷한 매물들이 같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후 분양하는 아파트들 역시 아무리 서울 대비 저렴하다고 해도 앞으로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격까지 고려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는지 꼭 따져봐야 하죠. 지금은 서울의 거품이 잔뜩 낀 상황이고 이미 서남부 쪽에 있는 광명까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에 그나마 거품이 덜 낀 안양까지 투기 수요가 내려가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들어가게 된다면 하우스 푸어가 될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